새벽 5시. 미용실 문을 여는 최은정의 손끝이 떨린다. 벌써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이지만 오늘따라 무겁기만 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어서 와, 은정아. 단골 손님 박 여사가 들어서며 인사한다. 오늘도 파마 좀 부탁. 네, 박 여사니. 들어오세요.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한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진다. 어젯밤 남편 정수가 또다시 술에 취해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 떠오른다. 미용실은 언제나처럼 바쁘다.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자르고 파마를 하며 하루가 흘러간다. 그러나 은정의 마음은 온통 딸 지혜의 결혼식 걱정뿐이다. 이번 주 토요일 지혜가 결혼한다. 26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남편이 또 술을 마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니 정수는 이미 소주병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중얼거리고 있다. 또 실패했어. 은정아, 이번에도 망했다고. 정수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있다. 토요일은 지혜 결혼식이니까 술 좀 마시지 마, 제발. 은정이 조용히 부탁하지만 정수는 듣지 않는다. 결혼식 당일, 은정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정수는 새벽부터 술을 마시더니 식장에서 큰 소리를 내며 하객들 앞에서 주정을 부린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돈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은정은 남편을 부축해서 밖으로 끌어내지만 이미 늦었다. 지혜의 인생 최고의 날이 망가져 버렸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은정은 딸을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한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날 밤, 은정은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며 생각한다. 평생을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30년 동안 지켜온 미용실도 정든 집도 모두 뒤로 하고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선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다.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장. 서울 외곽의 고시원 앞에 선 은정의 발걸음이 무겁다. 낡은 가방 하나와 통장에 남은 100만 원이 전부인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기만 하다. 고시원 관리실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만 좁디 좁은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른다. 한 달에 25만 원이고 공과금은 별도예요.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고요. 관리실 아주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은 고개를 끄덕인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방문을 닫고 홀로 남겨진 은정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는다. 평생 살던 집보다 10배는 작은 이 공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창밖으로는 다른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하늘은 조그맣게 보인다. 밤이 되자 고시원은 온갖 소음으로 시끄러워진다. 2층에서는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 옆방에서는 전화하는 소리,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은정은 이불을 뒤집었으 눈을 감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정말 잘한 결정일까? 후회의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래도 집에 있었다면 적어도 넓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남편의 주정 부리는 모습이 떠오르며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다음 날
은정은 주민센터를 찾아간다. 나이 58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준다.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이 있어요. 고령화 시대라 일자리도 많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친다. 요양보호사. 평생 남의 머리만 만져왔는데 이제는 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게 될까. 교육비는 정부 지원으로 무료라고 한다. 은정은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한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느낀다. 비록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길은 보이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서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한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든다. 그날 밤, 은정은 처음으로 고시원에서 편안하게 잠이 든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첫날 출석한 은정은 강의실을 둘러보며 놀란다. 자신처럼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조별 과제를 위해 소개하는 시간.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한다. 미용사를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저는 김순희예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려니까 일을 해야겠더라고요. 옆자리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저는 박미경이고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요. 또 다른 동료가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은정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실습 첫날, 요양원에 도착한 은정은 긴장된 마음을 애써 감춘다. 복도를 걸어가며 만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다. 휠체어에 앉아 창가를 바라보시는 할머니,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왠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습 나온 최은정이라고 해요. 은정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께 다가가 인사한다. 아이고, 고맙구나. 젊은 사람이 왔네.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내민다. 은정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전해진다. 손을 잡아드리고 등을 두드려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진다. 특히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꼭 잡고 따라가고 부르실 때 가슴이 뭉클해진다.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할아버지 한 분이 은정에게 말씀하신다.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손 잡아주는 사람을 만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언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교육이 끝나고 동기들과 함께 근처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저보고 딸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맞아요. 나도 그런 말 들었어요.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은정도 덩달아 웃는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집에서는 항상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일,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자신이 신기하기만 하다. 드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은정은 실습을 했던 요양원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 첫 출근 날, 명찰에 최은정 요양보호사라고 적힌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른다. 평생 미용사였던 자신이 이제 요양보호사가 된 것이다. 은정 씨, 오늘부터 2층 담당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벌써 인정 씨를 기다리고 계셔요. 간호팀장의 말에 인정은 힘차게 대답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는 생각보다 바쁘고 힘들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산책을 함께 하는 일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충만하다. 특히 치매 할머니가 은정을 알아보시며 우리 딸 왔구나 하고 기뻐하실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한 달 후, 첫 월급날이 왔다. 150만 원은 미용실에서 벌던 돈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다. 스스로 번 돈으로 받는 첫 월급이자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입이기 때문이다. 순이야, 미경아, 오늘 내가 쏜다. 은정은 동기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각자의 근황을 나눈다. 은정아,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 교육원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 같아. 순이의 말에 은정은 거울을 들여다본다. 정말 자신의 얼굴이 달라진 것 같다.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긴 모습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부동산을 들른다. 고시원 생활도 적응했지만 이제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어졌다.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보러 간다. 깨끗하고 좋네요. 여기로 정할게요. 은정은 망설임 없이 계약을 결정한다. 원룸 열쇠를 받은 순간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다. 비록 작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다. 내 집이다.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은정은 웃는다. 58배 처음으로 독립한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 밤 원룸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우며 은정은 천장을 올려다본다.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밤이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요양원 일에 완전히 적응한 은정은 이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으며 지낸다. 퇴근길, 집 근처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 현수막을 발견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교실 서예, 요가, 그림 등이라고 적혀 있다. 그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은정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이 가장 좋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포기해야 했던 꿈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림 수업 문의하러 왔어요. 은정은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 안내 데스크에 다가간다. 네, 수채화 수업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예요. 한 달에 8만 원이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은정은 마음속으로 계산해 본다. 첫 월급으로 원룸 보증금을 내고 나니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등록하겠습니다. 은정의 대답은 단호했다. 첫 수업날
은정은 30년 만에 붓을 잡는다. 손이 떨리고 어색하지만 하얀 도화지에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설렌다. 꽃을 그려보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붓을 움직인다. 어머,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감각이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은정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보며 칭찬한다. 색감이 자연스러워요. 선생님의 칭찬을 들은 순간 은정은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든다. 그때의 설렘, 그때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은정은 그림 생각뿐이다. 내일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그림 이야기도 해봐야겠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 다음 수업 시간, 은정은 더욱 자신감 있게 붓을 잡는다. 이번에는 풍경화를 그려보기로 한다. 어릴 적 고향의 들판을 떠올리며 초록색을 칠해나간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오직 색깔과 선에만 집중하게 된다. 은정 씨, 그림에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함을 느끼게 하네요.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말한다. 몇 주가 지나자 은정의 그림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빨리 늘고 있다. 집에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 요양원에서의 일과 그림, 이 두 가지가 은정의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어간다. 할머니, 제가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은정이 말한다. 아이고, 그럼 할머니 그림도 그려주겠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신다. 네. 다음에 할머니 그림 그려드릴게요. 은정도 함께 웃는다. 그림은 은정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가 되어간다. 억눌렸던 감정들을 표현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방법이 된 것이다. 은정이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다. 딸 지혜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정은 원룸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요양원 어르신들께 드릴 간식을 사려고 과일 가게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엄마?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은정의 몸이 굳어진다. 천천히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다. 야윈 얼굴, 불안해하는 눈빛. 몇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다. 지혜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린다. 엄마, 정말 엄마야? 지혜가 다가오며 눈물을 흘린다. 어디 계신지 몰라서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빠는 병원에 계셔요. 병원. 은정이 놀라며 웃는다. 간경화가 많이 진행됐어요. 엄마 나가시고 나서 술을 더 마셨거든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지혜가 울음을 터뜨린다. 은정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걱정이 교차한다.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 엄마, 집에 좀 들어와요. 아빠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지혜가 간청한다. 지혜야,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참고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냥 한 번만 아빠 보러 가주세요. 며칠 후, 은정은 병원에 간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살이 빠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은정아.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부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몸이나 추스르세요. 은정이 담담하게 대답한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지.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구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병실을 나서며 지혜가 인정을 불러 세운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엄마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사세요. 가끔씩만 연락해줘요. 지혜의 말을 들으며 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린다. 딸이 이렇게 성숙해진 것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다. 고마워, 지혜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은정이 딸을 꼭 껴안는다. 그날 이후 은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간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래도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원망하지도 않는다. 인생의 반전. 전시회의 주인공. 은정이 그림 수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연필로 간단한 사물 스케치를 따라 그리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붓질은 자연스러워지고 색감의 조화에도 자신만의 감각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수업에 참여한 다른 수강생들도 인정의 발전 속도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인정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돌아온 뒤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붓을 드는 순간만큼은 세상 근심이 사라졌다. 창밖에 걸린 작은 일출, 오래된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주머니 속 동전 소리까지도 인정에게는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이 인정을 따로 불렀다. 은정 씨, 다음 달에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열 예정이에요. 은정 씨도 꼭 참여해보면 좋겠어요.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저요? 제가요? 전시회라니 저는 아직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의 그림에는 단순히 기교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어요. 삶을 살아온 흔적, 버텨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리 오래 배워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가치예요. 그 말에 은정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선생님의 말을 곱씹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그림이 과연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걸까? 내가 감히 전시회. 그러나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은정아, 내 인생도 다시 그릴 수 있잖아. 그림처럼. 며칠 뒤 은정은 전시회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8달 동안 그린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5점을 골랐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고향 들판을 그린 풍경화였다. 여름 하늘과 논밭의 푸른 빛깔이 살아있어 그곳에서 뛰놀던 자신이 다시 보이는 듯했다. 두 번째는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의 초상화였다. 병약한 몸에도 늘 환하게 웃던 할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삶의 고단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세 번째는 원룸 창가에서 본 일출을 그린 그림이었다. 희미하지만 선명한 빛이 검은 밤을 뚫고 나오는 장면은 인정 자신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네 번째는
문화센터 마당에 핀 꽃들을 그린 작품이었다. 작은 화분 속에서도 꿋꿋이 키어난 꽃들은 은정의 또 다른 자화상이었다. 마지막 5번째는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이었다. 굽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는데 그것은 은정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상징하고 있었다. 전시회 준비 기간 동안 은정은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림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사람들이 혹시 비웃지는 않을지, 전시장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은정은 그 두려움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감정임을 깨달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녀의 삶에서 이렇게 가슴 뛰는 순간은 오래간만이었다. 드디어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문화센터 전시실은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얀 벽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은정의 그림은 의외로 전시실 정면 한가운데에 걸렸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그림 앞에 멈춰 서서 작은 목소리로 감상을 나누었다. 이 그림 참 편안하다. 색이 부드러워서 눈이 머무네. 저 할머니 초상화 눈빛이 살아있네. 그냥 그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것 같아. 은정은 사람들의 반응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은정에게 다가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근처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대표였다. 그는 은정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실례합니다만 이 작품이 선생님 그림입니까? 은정은 당황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제가 그렸습니다만. 대표는 눈빛에 진지함을 담아 말했다. 작품에서 삶이 묻어납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런 그림은 흔치 않습니다. 혹시 제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어볼 생각 있으십니까? 은정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저는 미술을 정식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취미로 시작했을 뿐인데요. 대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터 화가가 되시면 됩니다. 이미 그림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작가 아닐까요? 순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살아왔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작가라 불리고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벅찼다. 전시회장은 어느새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문화센터 사람들, 함께 공부하던 수강생들, 요양원 동료들이 하나같이 은정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딸이 눈물 어린 미소로 엄마에게 다가왔다. 엄마, 나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 미안해. 이제라도 엄마 꿈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 은정은 딸을 꼭 끌어안았다. 한때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은정은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다. 미용실 원장도 가정의 버팀목도 아닌 오롯이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전시장 벽에 걸린 작품들 앞에서 은정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 인생도 내 그림처럼 아직 그릴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6개월 후 소담 갤러리에서 열리는 최은정 개인전, 다시 피어나는 꽃 개막식 날이다. 은정은 새로 산 진주색 원피스를 입고 갤러리 앞에 선다. 가슴이 떨리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림을 그려왔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 전에 1시간, 퇴근 후에 2시간씩 붓을 잡았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방 한쪽 벽은 온통 그림으로 가득했다. 갤러리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그린 25점의 작품이 걸려 있다. 각 작품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무너진 가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 고시원에서의 외로운 밤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교감, 혼자만의 공간에서 찾은 자유로움, 그리고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캔버스 위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 개막식 1시간 전, 은정은 마지막으로 작품들을 둘러본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린 대표작, 새로운 시작은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붉은 꽃을 그린 작품이다.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그 옆에는 요양원 할머니들의 초상화가 연작으로 걸려 있다. 각각의 주름진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선생님, 정말 멋져요. 그림 교실 선생님이 먼저 도착해서 감탄한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발전하실 줄이야.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은정이 깊은 감사를 표한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은정아, 축하해. 요양원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다. 순이, 미경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함께 받았던 친구들이 모두 와준 것이다. 와, 은정아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아는 그 은정이가 진짜 화가가 됐네.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은정이 친구들의 손을 꼭 잡는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요양원 어르신들이 오신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보호자와 함께 찾아와 주신 10분 정도의 어르신들을 보니 눈물이 난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신 마음이 고맙고 감격스럽다. 우리 딸이 화가가 됐구나. 평소 은정을 딸처럼 아끼시던 치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오늘만큼은 은정을 똑똑히 알아보신다. 자신의 초상화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신다. 할머니, 오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정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인사한다. 아이고, 우리 딸 그림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나도 젊었을 때 그림 좀 그렸는데.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꺼내시며 웃으신다. 딸 지혜도 남편과 함께 왔다. 지혜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하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예전에는 엄마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존경의 눈빛이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엄마를 두고도 그동안 몰라서 죄송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지혜가 은정을 꼭 끌어안는다. 지혜야,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너 덕분에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가장 의외였던 것은 회복 중인 남편이 목발을 짚고 나타난 것이다. 많이 야윈 모습이지만 예전과는 다른 맑은 눈빛이다. 술을 끊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변한 모습이다. 은정아, 미안했다. 그리고 축하한다.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축하를 전한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시했구나.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은정이 담담하게 답한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이 더 중요하다. 갤러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해진다. 동네 시장 아주머니들, 문화센터 사람들, 빔 대표가 초대한 다른 작가들과 컬렉터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일반 관람객들까지 모두들 은정의 그림을 보며 감탄한다. 작가님, 이 그림들을 보면 희망이 느껴져요. 저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한 젊은 여성 관람객이 말한다.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저도 58세에 시작했거든요.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답한다. 정말요? 그럼 더욱 용기가 나네요. 저는 아직 40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은정의 그림과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이 큰 관심을 보인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은정의 그림을 보며 자신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 것 같다. 김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개막사를 시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은정 작가는 58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오늘 첫 개인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한다.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림이란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했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는다. 요양원, 어르신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까지. 은정의 주변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1년 전 고시원에서 혼자 울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개막식이 끝나고 은정은 마지막으로 혼자 갤러리를 둘러본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진 갤러리에서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니 정말 꿈 같다. 각각의 그림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다. 잘했어. 은정아. 정말 잘했어. 집에 돌아온 은정은 개인전 도록을 펼쳐본다. 표지에는 자신의 대표작인 새로운 시작이 실려 있다. 뒷장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작가 소개가 실려 있다. 최은정 작가는 58세에 그림을 시작하여 1년 만에 개인전을 열게 된 늦깎이 화가이다. 그녀의 작품에는 삶의 무게를 견뎌낸 성숙함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최은정 작가.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작가라는 호칭을 보며 은정은 미소 짓는다. 58세에 찾은 새로운 정체성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지금은 이렇게 밝게 보인다. 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은정은 새로운 캔버스를 꺼내 붓을 잡는다. 오늘의 감동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58세에 시작된 인생 2막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다. 그림을 그리며 은정은 생각한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꿈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붓끝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꽃처럼 은정의 인생도 이제야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